여러분이 main activity.java를 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create a new project라는 메뉴에 의해서 템플릿으로부터 자동 생성된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액션바 액티비티에 줄이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드로이드 5.0부터 액션바를 지원하지 않고 툴바로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액션바가 데프리케이트 되었다는 의미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이와 같은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액션바는 사실 액티비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액션바 대신에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물론 3.0 이전에 안드로이드 버전에는 이와 같이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지만 처음에 3.0 즉 하니컴 이후의 버전만 서포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액티비티로 바꾸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액티비티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다른데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해당 패키지가 임포트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임포트 구문을 사용을 해서 해당 패키지를 임포트 시키면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은 이 위치에서 Alt Enter를 치시면 자동적으로 임포트 구문이 생성됩니다. 이와 같은 임포트 구문이 자동으로 삽입되고 적색으로 표시됐던 부분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죠.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를 하나씩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임포트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Alt Enter를 치시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먼저 메인 액티비티가 onClick listener를 임플리멘트 하도록 설정해 놓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onClick이라는 함수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호출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티저 상수 두 개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start activity 함수에 의해서 액티비티를 생성시킬 때 전달되는 id입니다. 블루투스 챗 앱에서 설명한 바 있죠. 다음은 정수 어레이를 하나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1번부터 8번까지의 버튼들의 id를 저장하기 위한 어레이입니다. 따라서 r.id.로 시작하고 레이아웃 파일에서 지정한 id 이름이 뒤따르게 됩니다. 레이아웃 파일에서는 이외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추가하고 있지만 그 버튼은 동작하지 않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어레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튼 수는 이 어레이의 length 필드를 가져오면 되겠고요. 이 idler로부터 find view id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이미지 버튼들의 클래스를 저장할 어레이를 여기에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화면에서 처음 만들었던 버튼이죠. 블루투스 버튼을 가져다 놓을 변수를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변수들입니다. 블루투스 서비스가 선언되어 있고요. 이때 전달될 핸들러도 선언되어 있습니다. 핸들러는 이와 같이 스태틱 방법으로 선언하게 되어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챗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노니머스 클래스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핸들러를 이름 없는 클래스 확장, 즉 어노니머스 클래스로 확장하며 이때 핸들 메시지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인 액티비티가 생성되면 onCreate 함수가 호출되고 이때 activity underscore main에 있는 버튼들이 set content view에 의해서 생성될 것입니다. 만약 BT 서비스가 널이면 즉 이 onCreate 함수가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널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생성자를 불러서 블루투스 서비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유는 아직 이 클래스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IC 버튼이 어레이로 선언되어 있는데 그 어레이에 대한 메모리 엘리케이션을 여기서 시행합니다. 즉 IC 버튼으로 결정된 버튼의 개수만큼 잡게 되죠. 다음에 있는 for loop는 IC ID로 저장되어 있는 각 ID 하나하나에 대해서 find view ID 함수를 불러서 이미지 버튼 클래스를 가져오는 루프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버튼 역시 find view id로 이미지 버튼 클래스를 가져와서 연결하죠. 다음은 각 버튼들의 onClick listener를 설정하게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 자체가 onClick listener를 임플리멘트 한다고 선언이 되어 있고 뒤에 나타나겠지만 onClick 함수가 정의될 것입니다. 따라서
this, 즉 메인 액티비티를 각 버튼의 onClick listener로 설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8개의 버튼에는 for loop을 사용하고 있죠. 자, 다음은 onClick 함수입니다. 8개의 숫자 버튼 및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눌렸을 때 이 함수가 불려지게 됩니다. 먼저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눌리게 되면은 실제 블루투스가 이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액티비티를 종료해서 destroy로 즉 소멸되게 됩니다. 블루투스가 사용 가능하다면은 enable 블루투스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를 불러서 블루투스를 enable 시키는 액티비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request enable bt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시키게 되고 그 액티비티가 종료되면 onActivity result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때 넘겨오는 request 코드가 앞서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에 넘겨줬던 request enable bt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scan device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디바이스 리스트 및 연결해 본 적이 없는 디바이스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주소를 인텐트에 담아서 onActivity result로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get device info 함수를 누르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를 찾아다가 connect라는 함수를 불러서 그 디바이스와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순서로 주변에 있는 장치와 블루투스로 연결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현재 디바이스에 사용 가능하다면 블루투스를 enable 시키고 기존에 연결시켰던 장비나 혹은 주변에 있는 연결 가능한 장비를 보여주고 그 중에 사용자가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서 주소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찾아낸 후 그 디바이스를 connect 함수에 전달하여 그 디바이스와 연결해서 채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블루투스 연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4번째 강의를 다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의 리스트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액티비티가 필요한데 그 레이아웃 파일에 작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폴더에서 레이아웃 폴더를 선택한 후에 right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팝업 메뉴가 열리고 이때 new layout resource 파일을 선택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리소스 파일에 이름을 주고 루트 엘리먼트는 linear layout을 준 후에 OK 버튼을 누르면 XML 파일의 프로토타입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XML 파일의 프로토타입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블루투스 챗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바대로 리스트 2개를 텍스트 뷰와 리스트 뷰의 쌍으로 각각 생성시켜 주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리스트는 이전에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한 적이 있는 디바이스들을 리스트하고 두 번째 리스트는 기존에 연결한 적은 없지만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 장치들을 리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리스트는 비저빌리티를 고온으로 함으로써 처음엔 나타나지 않으나 마지막에 있는 이 버튼을 사용을 해서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루투스 챗 애플리케이션 설명할 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스트에 들어가는 각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 파일입니다. 앞서 설명한 두 리스트에 들어가는 각 항목들은 어댑터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데 이 어댑터는 각 항목들에 나타나는 위젯들을 표시하는 레이아웃 파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레이아웃 파일 역시 리소스 폴더 밑에 레이아웃 폴더를 선택한 후에 right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이 메뉴를 통해서 만들 수 있으며 New Layout Resource File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파일 네임과 루트 엘리멘트를 주고 OK 버튼을 누르면 XML 파일의 프로토타입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와 같이 텍스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아웃 파일을 구성하게 되면 어댑터가 리스트 파일의 항목을 만들 때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 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채워넣게 됩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서는 두 개의 클래스가 필요하며 이때 자바 폴더 아래 패키지 폴더에서 right 버튼을 누르면 역시 같은 메뉴가 팝업 되는데 이때 new 자바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클래스의 이름을 주고 kind의 클래스를 선택한 후에 OK 버튼을 누르면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블루투스 통신에서 주변 장치와 연결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블루투스 서비스 클래스와 주변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들을 리스트해서
유저가 하나를 골라낼 수 있도록 하는 디바이스 리스트 액티비티,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먼저 블루투스 서비스 클래스입니다. 패키지는 이 프로토타입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포함되며 임포트 구문들은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먼저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를 부를 때 사용되는 id를 이와 같이 인티저 상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 액티비티에서도 똑같이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는 블루투스 서비스에서 호출이 되고 그것이 수행되고 난 뒤에 호출되는 on result activity 함수는 main activity에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on result activity 함수가 activity 클래스나 fragment 클래스에서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블루투스 관련된 함수들을 모두 블루투스 서비스 클래스에 포함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바람직하지 못하며 버전 2에서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Universally Unique ID를 하나 선언하고 있죠. 이것은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Serial Port Service 클래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AVR 보드와 직렬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다음은 블루투스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가 선언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서비스를 요청한 액티비티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블루투스 서비스를 요청한 액티비티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핸들러를 담고 있는 변수가 하나 더 선언되게 되죠. 블루투스 장치와 연결하거나 블루투스 장치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블락킹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트레딩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두 개의 트레드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챗 프로그램에서는 4개의 트레드가 사용되어 있었고 나머지 2개는 수동적인 연결을 할 때 사용되었었는데 여기서는 능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장치와 연결하는 방법만 사용하기 때문에 트레드를 2개만 더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블루투스 서비스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들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정수 상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서브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연결 후에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각 클래스에 들어가는 함수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서비스의 컨스트럭터입니다. 컨스트럭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이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팝업한 후에 제너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이와 같은 페인이 팝업되며 이때 컨스트럭터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멤버 변수들 중에서 컨스트럭터에서 초기화될 것들을 이와 같이 선택한 후에 OK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변수들이 초기화되는 컨스트럭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클래스의 멤버 이름하고 이 컨스트럭터의 아규먼트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멤버 이름 앞에는 this, that을 더 붙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기 방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흔히 네이밍 컨벤션을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이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아규먼트로 넘겨줄 때는 첫 번째 것을 그냥 소문자 A로 처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H로 처리하고 멤버 함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앞에 M을 붙인 뒤에 첫 자를 대문자로 하는 컨벤션을 정해 사용하게 되면 항상 아규먼트와 멤버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발생되는 컨스트럭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컨스트럭터를 수동으로 한번 다시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는 이와 같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변수가 되고 멤버 펑션은 m 다음에 대문자로 변수가 오도록 합니다. 이때 블루투스 어댑터를 가져와서 멤버 펑션에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비티가 필요한 이유는 Start Activity for Result에서 이 블루투스 서비스를 부른 액티비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개의 서브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들이죠. 먼저 Connect Thread는 전달된 디바이스에 Serial Port Service 클래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소켓을 하나 연 후에 그것을 멤버 펑션으로 저장합니다. Connected Thread는 주어진 소켓을 이용을 해서 인풋 스트림 및 아웃풋 스트림을 각각 생성시킵니다. 그것을 멤버에 저장하게 되죠. 자, 다음은 Get Device State와 Enable Bluetooth 함수입니다. 이것은 메인 액티비티에서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눌렀을 때 차례로 수행되는 함수들이죠. 먼저 Get Device State는 블루투스 어댑터가 null이 아닐 때, 즉 블루투스가 현재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할 때 참여됩니다. 다음은 Enable Bluetooth인데 이미 블루투스가 Enable 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캔 디바이스를 불러서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Enable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텐트를 하나 생성시켜서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통해서
해당 액티비티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메인 액티비티의 onResultActivity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id가 requestEnableBT입니다. onResultActivity 함수에서 scan device를 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enable 돼 있거나 돼 있지 않을 경우나 모두 scan device로 연결되게 됩니다. scan device는 주변에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역시 intent를 생성하여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실행되게 되는데 이때 id는 request connect device이고 이 액티비티가 종료된 후에는 메인 액티비티의 onResultActivity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때 선택된 디바이스의 어드레스가 인텐트로 전달되며 그 인텐트에서 디바이스를 확인하여 다시 이 getDeviceInfo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함수의 아규먼트 데이터로 넘어오는 값은 스캔 디바이스에서 선택된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주소가 extra device address라는 이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소를 사용하여 원격 디바이스를 얻은 다음에 connect 함수를 불러서 연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connect 함수가 여기 있네요. 연결진 디바이스를 아규먼트로 받고 먼저 기존의 connect thread나 connected thread가 있으면 그것을 캔슬 시켜서 정리한 후 새로운 connect thread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때 아규먼트로 받은 디바이스를 넘겨주죠. 이 컨스트럭터는 전달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소켓을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이 thread를 스타트 시키면은 run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 그 함수에서는 생성된 소켓을 통해서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블로킹 될 수 있으나 이것은 별도의 thread인 connect thread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UI thread는 블로킹 되지 않습니다. 이때 블루투스 서비스의 상태는 커넥팅 상태이며 connected thread의 start 함수에서 connecte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될 때 다음 상태로 전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태를 set하거나 get하는 함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 블루투스 서비스를 시작하는 start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start 함수에는 기존의 thread를 전부 다 캔슬 시켜서 정리함으로써 다음에 새로운 커넥트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죠. 다음은 connected 함수입니다. connected 함수는 connect thread에서 소켓 커넥션을 완료한 후에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연결된 소켓을 이용해서 connected thread를 새로 생성한 후에 그것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connected thread의 생성자에서는 연결된 소켓을 통해서 input, output 스트림을 열고 start 함수에서는 input 스트림에서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함수는 블로킹이 되지만 이것이 별도의 thread인 connected thread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UI thread는 블로킹 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존의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 있거나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연결을 하는 도중이었다면 이것을 모두 캔슬 시키고 새롭게 연결된 소켓으로 블루투스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stop 함수는 단순히 기존의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 있거나 블루투스 장비와 연결 도중인 것을 모두 캔슬해서 스테이트 none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write 함수는 connected thread의 output 스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함수입니다. 이것은 UI thread에서 직접 호출되며 connected thread의 input stream read 함수가 블로킹 되더라도 블로킹 되지 않습니다. 이 두 함수는 connect thread에서 소켓의 커넥션에 실패하거나 connected thread에서 input stream의 read에 실패했을 때 각각 호출되어 스테이트를 listen 상태로 바꾸어줍니다. 다음은 two subclass의 멤버 펑션들을 살펴보죠. 먼저 connected thread입니다. run 함수인데 생성자에서 생성된 소켓을 통해서 주변 블루투스 장비와 연결을 시도하게 되며 그것이 실패할 때는 connection failed를 부르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connected 함수를 통해서 그 장치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연결된 소켓을 얻었으므로 connect thread 자체는 소멸될 수 있도록 해당 멤버 변수를 null로 설정합니다. cancel 함수는 소켓을 close 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려진 소켓을 통해서 블루투스 메시지를 주고받는 connected thread의 멤버 펑션들입니다. run 함수는 생성자에서 열어놓은 input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이때 이 read 함수는 블로킹 될 수 있으나 이 자체가 별도의 thread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메인 UI thread는 블로킹 되지 않습니다. write 함수는 생성자에서 열어놓은 output 스트림을 통해서 넘겨준 메시지를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비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 함수는 메인 UI thread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run 함수에서 read 함수가 블로킹 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cancel 함수 역시 소켓을 close 함으로써 구현됩니다. 다음은 device list activity class입니다. create new java class 메뉴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여기에 패키지 구문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mport 구문들은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필요시마다 하나씩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이 액티비티가 수행된 후에는 결과를 intent에 선택된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결과로서 intent에 포함시키게 되며 그때 그 결과의 이름을 이와 같이 주게 됩니다. 먼저 블루투스 어댑터를 받아놓은 멤버 변수가 하나 있고 액티비티 화면에 나타날 각 두 개의 리스트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생성하는 어댑터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멤버 펑션들인데 이미 블루투스 챗에서 자세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만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레스 바를 indeterminate로 나타낸 후에 결과를 canceled로 초기화합니다. 버튼에 클릭 리스너를 붙여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주변에 연결될 수 있는 블루투스 장치의 리스트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채워넣는 어댑터가 여기서 생성되고 그 어댑터가 두 개의 리스트에 지정되며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하나가 선택되었을 때 수행되는 리스너를 지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연결된 적이 없고 주변에 연결될 수 있는 블루투스 장비를 시스템에서 리스트할 때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로 전달하며 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인텐트 필터를 생성시킵니다. 스캔 도중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찾았을 때나 스캔이 완료되었을 때 각각 주어진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호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연결한 적이 있는 블루투스 장비를 get bonded devices로 받아서 for loop에서 그것을 리스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각 아이템은 디바이스의 이름과 구주소를 각각 한 줄로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었다면 no device라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do discovery 함수는 먼저 프로그레스 바를 보이게 해주고 헤더를 스캐닝으로 한 후에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비를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로 발송하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클릭 리스너에는 on item click이라는 override 함수가 있는데 선택된 아이템에서 주소 부분을 추출한 후에 그것을 intent에 담아서 set result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on result activity 함수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이 모두 끝나면 finish 함수를 불러서 액티비티를 destroy 시키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anonymous 클래스로 onReceive 함수를 구현하고 있는데 새로운 디바이스 장치가 발견되면 그것을 어댑터에 전달하여 리스트에 추가하며 스캔이 끝나면 프로그레스 바를 감춥니다. 새롭게 찾은 블루투스 장비가 없다면 no device 항목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에서 ID로 지정한 문자열들은 이와 같은 문자열로 치환돼서 컴파일됩니다. 자, 지금까지 적외선 리모컨 장치 버전 1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실행 스냅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VR 보드가 있고 여기에 애트메가 128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여기 이 블루투스 통신 장치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이 AVR 보드가 통신하게 됩니다. 이때 이 AVR 보드는 적외선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보조 보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 나와 있는 LED를 통해서 송신하고 여기 나와 있는 포토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수신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AVR 보드와 블루투스 통신이 시작되며 여기 있는 숫자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번호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AVR 보드에 전달되어 이와 같은 캐릭터리스틱 창에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실제로 적외선 송수신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버전 2에서 그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